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뭡니까요? 이 수출 위기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국발 제조 플러스 충격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산업체계의 이 충격에 대해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예요. 일단 실리 해결 통해 가지고 수출 시장 다변화라든가 이런 식을 해야 되고, 산업체계 재구성, 제조업 플러스 충격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통적인 제조업에다가 플러스 거기에 뭐냐면은 소위 인공지능 로봇 이게 결합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의 인공지능화입니다. 예? 제조업의 인공지능화.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가장 이게 지금 이 제조업과 관련돼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인 겁니다. 눈에 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중국의 많은 공장들, 그러니까는 이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이게 저는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부분을 일자리를 지원을 해주죠.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봇들이 막 안에서 일하는 거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생산성을 높여줄 겁니다. 중국이 임금도 낮은 데다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생산 현장에 도입하게 되면요. 생산성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쉽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충격으로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충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도 더 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봐보세요. 올해 1월, 4월 달 누계 수출액이 5월 달은 아직 집계가 안 됐으니까요. 3년 전에 비해서 94%에 불과해요. 네? 아니, 트럼프의 적이 나타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13대 주력 산업, 반도체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핵심, 그래서 봐보세요. 92%에 불과해요. 3년 전에 비해서요. 네? 반도체조차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회복이 안 됐어. 3년 전에 비해서요. 반도체 제외하면 더 끔찍하고 2011년 수준보다 못하다고. 제가 그래서 아까 2011년을 분기점으로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산업경제력의 현 주소야 이게요. 현 주소야. 우리나라 기업을 깎아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봐봅시다. 반도체는 제가 지난번 삼성전자하고 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 합했는데 삼성전자만 딱 떼놓고 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 위기가 정확하게 보일 테니까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반도체 부분과 TSMC의 영업이익을 한번 봐보세요. 오렌지 색깔이 TSMC고, 예? 이게 달러 베이스로 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달러 베이스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더 높았었어요. 예? 한 60억 달러 정도 더 높았잖아요. 근데 22년도부터 확 벌어집니다. 벌어지잖아요. 지금은 TSMC하고 비교되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부분만 보게 되면은 예? 반도체 빼고 나머지는 사실 예? 그렇게 핵심 산업들이 아니잖아. 삼성전자가 하는 것들도요. 근데 반도체를 보게 되면요. 완전히 TSMC에 비해서 이제는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이게 슬프지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봐보세요. 삼성전자가 432억 달러였었는데 TSMC는 127억 달러뿐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됐잖아. 작년에는 완전 거꾸로 됐잖아요. 삼성전자가 111억 달러, TSMC가 411억 달러. 완전 거꾸로, 완전 정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예? 몇 년 만에? 한 6년 만에. 정반대가 돼버렸어.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요?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체계의 재편입니다. 산업체계의 재편이야. 이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는 예? 인공지능을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매출액조차도 그러니까 밀렸어요. 매출액조차도 23년도 봐보세요. 매출액이 22년도에 거의 비슷했다가 23년부터 격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1분기에 우리나라 이런 주력 산업이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수출액을 봐보세요. 3년 전에 비해가지고 100억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는 100억 달러, 약 100억 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줄어들었잖아요. 회복이 안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거든요.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현실이에요. 제조업의 여러분들 전기 사용량을 봐보세요. 전기 사용량. 전기 소비량이죠. 보게 되면은 올해 3월 달까지요. 3월까지
3월 달까지 이게 나왔으니까 1분기 기준이죠. 그걸 보게 되면은 이게 단위가 메가와트인데, 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014년 수준. 2014년에서 2010년 이때 수준인 거야.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뭐랬습니까? 가계 소비가 2010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한국 제조업에, 우리가 전기가 제조업이 생산이 많이 되게 되면 전기도 많이 사용량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예? 2020년에 잠깐 해보셨다가 이게 쫙 이렇게 거두잖아요. 예? 우리나라 지난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10년 이상 동안에 거의 다시 정체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예, 냉혹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조업 생산 비중을 봐보세요. 23년도 기준으로 세계은행기의 통계인데, 이거 보게 되면요, 중국이 거의 한 3분의 1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2030년까지 45%까지 증가할 거라는 이런 전망이 하나 나왔어요. 카일 찬이라고 중국계 미국 학자인데, 예? 이게 이제 뉴욕 타임스인가 어딘가도 이게 보도가 나온 걸로 잘 알고 있는데 45%가 이게 언제 건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무렵에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미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한 45%를 생산했었어요. 전 세계 제조업에. 예? 그 당시가 한 45% 됐었다고요. 제조업 생산이. 물론 미국의 인구는 더 적은 인구로 그만큼 만들어낸 거고 공급한 거고, 중국은 인구가 훨씬 더 미국보다 비중이 높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거의 전 세계 절반의 제조업을 중국이 한다는 얘기냐. 나머지 나라들, 우리도 한국도 제조업이 강국이거든요. 일본, 독일과 더불어가지고 강국이거든요. 미국의 원천 기술 제조업을 사실 개척한 나라가, 고도화시킨 나라가 미국이니까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중국과 미국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배 차이가 나.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한테도 밀렸어요. 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거 봐보세요. 세계 시장에 있어서, 세계 시장에,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봐보세요. 독일이 그러니까 한때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1위를 그래도 상당히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독일을 보게 되면 먼저요, 80년대 후반에 한 12% 차지했었는데 이게 지금 6%까지 무너졌습니다. 6%까지 절반 정도까지 절반까지 무너진 거예요. 일본은 그 당시에 한 10% 정도까지 최고 치고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 2.6%가 무너졌습니다. 3%가 무너진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 3% 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올해 1달까지 2.5%까지. 일본하고 서로가 지금 막상막하로. 그래서 우리 일본은 따라잡았다니 이런 소리 하는데, 따라잡은 게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일본이 워낙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세 나라가 뭡니까? 제조업 강국들이야. 이 세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아시아를 대표하는 과거 대표했던 80년대, 90년대 대표했던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그러니까 신흥 아시아에서 저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건 뭐냐면요. 제조업에 있어서 기술 격차가 중국하고 많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네? 축소가 되면서 결국은 이게 이 시장 점유율에서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아닙니까요? 앞에서 수출 통계를 쭉 보여드렸듯이요. 근데 앞으로 여기다가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그러니까는 결합된 제조업이 나오게 되면은 생산성이 더 한 걸음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봐보세요. 신규 일자리가 작년도 4분기에 244만 개가 생겼는데, 이게 새로 우리가 자영업이든 뭐든 간에 이거 새로 사업체들이 하는 거네. 이렇게, 물론 없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만 244만 개인데, 이게 여러분들 쫙 봐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2018년도부터 쭉 봤을 때 제일 낮잖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조업에 불빛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앞에서 제가 표현했는데, 예? 일자리 엔진도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수 붕괴하고 수출 위기가 이중적인, 그러니까 이 재난이 지금 휩쓸고 있으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경제. 예?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하고 정치 지도자의 중요성이, 여러분들 이걸 못 깨달으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국민들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 제조업 중심 산업체계의 일자리 문제는요. 자, 지난 20년 이상, 2001년부터 22년간 전체 고용률은요, 한 3%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때에서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층이 어딘지 아세요? 사실은요?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이 이 같은 기간에 6.7%포인트나 증가했어요. 6.7%포인트나. 자,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부분이에요. 남성 고용률이 줄어들어서 그렇지만은. 근데 둘째 뭐냐면은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20대 여성들의 인구 비중도 줄어들고 취업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20대가 주로 고용을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고용을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거기서도 20대 여성들은 답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은 되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의 거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울산, 무슨 뭐 마산, 창원 뭐 이런 데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요. 예? 여수 산업단지라든가 뭐 이런 데들 가잖아요.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지역에서 20대 여성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은 잘 아실 거야. 지역을 이탈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점 도시조차 소멸 압력을 증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게 현재까지고, 지역 소멸하고 산업체계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제조업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화는 제조업 생산성 증가로 일자리 감소는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예? 근데 제조업 생산성 증가로는 바로 이어질 거예요. 생산성 증가시킬 게 아닙니까? 밤에도 계속 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요. 예? 사람들은 쉬어야 되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임금 압력이 적잖아요. 그럼 중국 주도의 제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화.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제조업 플러스 충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이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경쟁력에서 더 밀릴 수가 있잖아요. 예? 경쟁이 안 될 게 아닙니까? 더 예를 들어서 싸게 더 만들고 더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게 아니냐고요. 그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한국도 빨리 제조업을 휴머노이드 로봇화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 가지고는 일자리는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죠. 줄이면 줄였지. 그렇죠? 그럼 뭡니까? 산업 체계를 다양화해야 돼. 예?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재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충격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제가 고금리 장기화 이런 기조 속에서 여러분들 가계 부채는 굉장히 높아. 예? 그럼 가계 소비가 살아날 저게 보이냐고요. 이러면서 위기야. 위기를 잘 관리하고 위기를 기회로 재편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가온 6.3 대선에 대선에 지금 우리가 의미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인식 못하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당선되리라고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지 힘이 실려야지만이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왜 근데 이재명 후보를 가느냐는 것은 그나마 이걸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다른 후보들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까? 나오면 나도 그 사람들 평가해주고 싶어. 근데 나오고 없잖아 그냥. 예? 그냥 이념적인 얘기, 예? 그다음에 갈라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저희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게 이 청년층들이 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청년층들이 쭉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청년층들이 특히 남성 청년층이 많아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되게 이제 가장 높은 거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쉬고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특히 증가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산업체계가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산업체계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그 교육이 제대로 이걸 뒷받침도 못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도 새로운 일거리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민간 부분이. 민간 부분의 역량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20년 넘는 동안에 확인된 거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을 진화하고 이렇게 산업체계를 고도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다양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 거의 지난 20년 넘게 멈춰진 상태 아닙니까? 매 정권 때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발표를 하지만은 그냥 9호였었죠. 9호. 네? 그거잖아요. 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도 나왔죠. 청년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일도 안 하고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고 그러니까 소위 니트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지난 10년 동안에 보게 되면 한국만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한국만이. 2014년에 17.5%였었는데 지금 18.3%로 다른 나라도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일자리 변화하고 20대 여성 고용률의 이 변동폭을 봐보세요. 2001년부터 22년간에 한 20년 동안에 여성 고용률은 67배가 증가했어. 나머지를 압도하고 있잖아. 30대, 40대, 50대보다도요. 자, 그 다음에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충북, 충남, 경남, 울산 이런 데가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20대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대 여성이 떠나죠. 그 지역을. 떠나. 20대 여성이 떠나면은 남성들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예? 결혼할 상태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뭐 지역 소멸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한테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제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장 그나마 어쨌든 간에 방향을 이해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고 방향을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후보를 그러니까는 식별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몰아간다고 해가지고 가짜 뉴스로 몰아간다고 해서 거기 휘둘리게 되면은 그 본인의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거잖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는 말이 우리가 개인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 3년 전에 그런 선택이 우리 지난 3년을 지옥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대선 전 직전의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제 자신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 저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데이터들은요 다 공공 데이터들이야. 정부 데이터나 국제 기구의 데이터들이에요 다요. 여기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근거를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거를 믿기 싫으면 다른 대안을 내세우든지 그 대안에 데이터 기반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조언을 들으시던가 하셔야죠. 예? 그게 현명한 국민의 제가 볼 때 바람직한 태도라고 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그러니까 5년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간 다음에 힘들다고 아우성 치면은 그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일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5월 화창한 날씨 이제 날씨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작년 6월 달에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7월 달 날씨 같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족들한테. 근데 올해는 5월달이 6월달 날씨, 작년 6월달 날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무더위가 심할 것 같은 이런 이제 지금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래도 이 무더위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견디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 그늘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우리가 효과라도 있을 테니까요.